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라인강 수위가 계속 하락하면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저변에 깔린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 조선 해운 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이제 매일매일 벌어지는 좀 중요한 이벤트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종의 시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을 강타한 폭염 때문에 이 라인강 수위가 42cm까지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최대 34cm까지 더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특히 이제 독일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대로 수위가 더 낮아지게 되면 당장 독일 원유 공급의 10%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디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현재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로부터 60%의 디젤을 수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독일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을 실어오기보다도 3,000톤씩 쪼개서 이제 원유를 실어오는 방법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 방식의 단점은 이 주요 지역의 병목 현상을 야기시킨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실어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선박에 비해서 이제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최소 이제 1.5m의 수심이 확보돼야 되지만 이제 현재 수심은 그보다 한참 낮은 40cm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그동안은 큰 탱커선에 원유를 싣고 왔다면 이제는 4척에서 5척에 나눠서 이제 싣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이제 기존에는 한 5톤 트럭 한 대에다가 실어 가지고 왔던 물량을 이제 고속도로의 지반이 약화되면서 이제는 한 1톤 트럭 여러 대에 나눠서 실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문제는 이제 라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탱커선에 더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컨테이너선, 그리고 이제 벌크 선박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박들도 만약에 수심 때문에 척수를 늘려서 물건을 운송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병목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조만간 유럽에서 이슈가 될 일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전력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형 자동차,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파트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보시는 거는 그 라인강의 수위를 이제 가리키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자료니까는 지금은 이제 더 이제 낮아졌을 텐데요. 그러면 최근 라인강의 수위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낮아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라인강의 원천인 이 알프스 빙하가 녹아서 이제 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더 잘 녹아서 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지만, 이제 한 해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녹을 빙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향후 공급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제 당장 독일의 그 대표적인 철광 회사인 이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을 해외에서 사 와서 제조해야 되는데, 이제 강바닥이 마르다 보니까는 이 원재료 운반에 차질을 빚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철강 완성품이 이 폭스바겐 같은 곳으로 가서 이제 자동차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마저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라인강 수위 하락으로 인해서 이 원재료가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이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길어지면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라인강 수위 하락 때문에 이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무조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제 각 기업들마다 어떻게 원재료를 좀 조달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이번에 해운업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이미 스위스 북부 이제 상류 지역은 이제 운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뭐 BDI 지수가 반등할 거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저변에는 아마도 이제 보관 비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운임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런 단순한 논리보다도 이제 지금 당장 유럽한테 뭐가 제일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좁혀져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 컨테이너 시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이제 지난 5월 이래로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를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좁게 보면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시장에는 이제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거는 그 현재 컨테이너 선박 건조가 얼마나 예약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더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더가 영어로 주문이라는 뜻이고, 이제 북이 책이라는 말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 주문이 적혀 있는 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컨테이너선 오더북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서 이제 대규모로 인도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물량을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경제 위축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후에 공급되는 컨테이너선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운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HMM 실적 피크아웃 논란 역시도 이제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서 좀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이제 아시아 미국 루트에 주로 이용되는 이제 8,000에서 17,000 TEU급 발주량이 이제 2023년보다 이제 2024년이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를 겪는다, 안 겪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시장에 쏟아지는 선박은 주로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배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가 뭐 침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컨테이너선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지켜보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에 대한 반론은 이 통상적으로 운임 계약은 장기 계약 중심이고 이제 스팟 운임 계약이 많지 않다는 건데, 특히 이제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이 해운 물류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 표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직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굳건하기 때문에 이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운임 하락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조만간 해당 정책을 완화하면 다시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물동량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선박이 폐선이 될지도 이제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컨테이너선 시장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러저러한 이슈를 다 차치하더라도 이제 현 시점에서 해운 시장은 최근 이제 단행된 중국의 금리 인하 이슈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이 낮은 금리를 통해서 이른 시기에 이 빚을 상환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하죠. 현재 그 해운업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원유 정제량,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이제 3월 이후에 현 시점이 이제 가장 최저점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원유 정제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원유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는 이제 결국 중국의 경제 활동이 이제 활발하지 않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역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 철강 생산량이 지난 이제 2028년보다 2022년이 더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현재는 뭐 이러저러한 이슈가 많지만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해운업 시장은 좀 꿈쩍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라인강 수위 하락에 따른 여파랑 제 컨테이너선 시장이 연일 안 좋은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